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산골마을의 경우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임시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농번기를 앞둔 이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포항에서 30대 남성이 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두고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마을 진입로가 좁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 힘들어 이마저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먼 거리에 대피소를 오가야 하는 이재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산불로 불탄 주택은 모두 397채. 이재민 대부분이 벌써 열흘 넘게 대피소 생활 중인데 피해 마을에 처음으로 임시 거주시설인 조립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채에 3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과 주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여기 이제 에어컨 요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에어컨. 울진군 북면 신화 1리에 우선 15채를 이달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마을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기 위한 길목인데요. 사람이 걷기에도 경사가 가팔라서 힘이 들고 도로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논밭 가까이 임시주택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 먼 거리에 대피소를 오가야 돼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터전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을도 31채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탔지만 마땅히 집 지을 큰 부지가 없어 우선 임시주택 8채만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소돼가지고 일단 8가구와 요 한 군데 요거 이제 해관 앞으로 오는 걸 하고 나머지 개인은 아주 완전 합갑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임시주택의 거주 기간도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서도 1년 살고 그다음에는 세를 얼마 주고 하시오 이러면 집도 준비 안 됐고 세 줄 돈도 없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피해 마을에 임시주택을 지을 수 없는 주민들은 울진 외곽에 있는 농공단지로 집단 이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쉴 새 없이 챙겨봐야 하는 농사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웃 돕기를 위한 국민들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는 지난 17일 기준 62만 5천여 명의 국민이 336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도 현재까지 101억 원의 성금을 모아 두 기관의 성금액만 43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진 지역에서는 397채의 주택이 불에 타 신축이 시급한데 국민 성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산불이 이어진 울진 지역 계곡물이 오염되면서 산간마을의 생활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산불로 북면, 죽변면, 울진읍 일대 산과 계곡에 나무가 탄 재가 흩어져 잿물이 계곡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산간마을의 경우 계곡물을 활용해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수질 오염에 따른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진군은 산불 피해 주민에게 수돗물이나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추후 상수도망 설치나 새로운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크레인 기사 A씨가 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감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모두 4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 하루 확진자가 처음 10,000명대로 올라선 뒤 대구는 2만 4천 명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확산세가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없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9일 처음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하루 24,000명대까지 치솟았다 닷새째 감소세입니다. 경북도 9,776명이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확산도 변수입니다. 국내 감염자의 41.4%, 해외 유입 사례의 약 57%가 BA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확진자 1명이 여전히 1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의 18%가 0세에서 9세 아동이고 10대까지 합하면 32%를 웃돕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도 17%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줍니다.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일주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20대 남성이 포획한 길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놓고 학대를 하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 A씨는 그저 우울해서 단지 화가 나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A씨를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었습니다. 첫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죽인 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여기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낸 거예요. 지난해 개정된 동물대상범죄 수사 매뉴얼에는 증거 수집과 부검을해 지자체 공조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걸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뉴얼만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구체화되지 않는 이런 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사법부의 판결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3,300여 명.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10%도 안 되는데 이마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10명에 불과합니다. 문헌상의 처벌량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아요.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지를 않아요.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반복되는 사이 동물학대 범죄는 빠르게 늘어 최근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문자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0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개시됩니다.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던 포항 지열발전 시설 가운데 주요 설비인 시추기가 철거됩니다. 이 시추기는 한 일본 기업이 매입했는데 오는 31일까지 철거 작업을 마친 뒤 일본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포항지진정보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19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시추기를 철거하면 신부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 장비를 설치해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주도의 포항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이 길어진다는 절기춘분이었지만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꽤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추위의 기세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에 눈까지 오더니 춘분인 오늘도 꽤 쌀쌀했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햇살은 완벽한 봄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결이 늦겨울입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아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지만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따뜻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흥해특별도시 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022년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경제 조직 양성과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흥해읍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4인 이상의 주민단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북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 권연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경주시가 단속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복합 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울산과 경계 해역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기선 권역망 어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선 권역망은 끌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어선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데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멸치 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어선들이 있어 경주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근로자 사랑체험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도화시군이 총 7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부담금이 없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호응도가 높은 이 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현재 17개 시군에서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